세상엔 참 많은 빌런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타는 킹라니 빌런, 신호대기 중인 차 옆으로 꾸역꾸역 들어오다 부딪히니 화내는 적반하장 빌런, 그리고 까마귀 빌런, 쉐끼는 거죠. 반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웬걸 더 매력적이고 묘하게 끌리는 빌런들이 있습니다. 섹시한 목소리와 영국 발음을 가진 톰 히들스턴, 마크 스트롱, 벤 킹슬리, 바로 이들입니다. 이 빌런들은 8년 전 한데 모여 하나의 광고를 제작했는데 이들이 탄다는 자동차는 오늘의 주인공, 제규어입니다. 이 광고는 미국 최대 이벤트인 슈퍼볼 광고로 영화 같은 영상미가 백미이며 이 광고 속에서 제규어 F타입은 빌런 3인방과 너무나도 잘 버무려졌죠. 그러면 제규어의 히스토리에 앞서 영국 발음이 멋들어진 이 광고 영상을 함께 시청해보시죠. Have you ever noticed how in Hollywood movies all the villains are played by Brits? Maybe we just sound right. Good evening, sir. Thank you, Mary. We're more focused, more precise. We're always one step ahead. With a certain style, an eye for detail. And we're obsessed by power. Stiff upper lip is key. And we all drive Jaguars. Oh, yes. It's good to be bad. 1922년 오토바이 광이었던 윌리엄 라이온스와 윌리엄 웜슬리가 함께 오토바이 옆에 장착하는 작은 사이드카를 만드는 스왈로우 사이드카 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작은 기업은 바로 제규어의 전신이 됩니다. 처음엔 오토바이용 사이드카로 시작했으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자동차를 내놓는데 당시 영국의 국민차였던 오스틴사의 세븐을 베이스로 만든 스왈로우 사이드카 1, 줄여서 SS1이 바로 그것입니다. 1931년 런던 모터쇼에 출품했으며 SS1은 단박에 주목을 이끌며 자신들을 알리는데 성공했죠. 성공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수제 고급차였던 벤틀리와 매우 유사한 디자인을 가졌지만 가격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슈퍼 가성비를 가진 차였기 때문이죠. SS1의 성공을 맛본 윌리엄 라이온스는 자동차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또 다른 공동 창업자 윌리엄 웜슬리는 결국 스왈로우 사이드카 컴퍼니를 떠나고 맙니다. 남아있던 윌리엄 라이온스는 여기저기서 유능한 엔지니어들을 끌어모아 1935년 스포츠카인 SS 제규어를 제작하였고 1936년에는 시속 100마일을 뚫어버리는 SS100을 발표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세계 2차 대전이 지나고 윌리엄 라이온스는 고민에 빠지는데요. 하필 스왈로우 사이드카의 사명인 SS가 나치의 그것과 닮은 것이 문제였죠. 그렇게 1945년 스왈로우 사이드카 컴퍼니는 제규어 자동차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2차 대전 당시 배웠던 항공기 설계와 생산 기술을 자동차 사업에 접목시켰으며 1948년 XK120이라는 역작을 내놓습니다. XK120은 제규어 역사상 최초의 스포츠카였으며 당시 유례 없었던 160마력의 힘을 가진 차였죠. 이름에서처럼 시속 120마일, 환산하면 시속 193km에 달하는 굉장한 속도를 가졌으며 당시 양산차 중 가장 빠른 자동차로 등극했습니다. 또한 이때 사용된 그릴의 형상이 훗날 제규어 S타입까지 이어져왔죠. 이후 스포츠카가 아닌 세단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데 제규어는 1955년 마크 시리즈의 첫 모델인 마크 1을 발표합니다. 3.4L 엔진을 얹은 마크 1은 세단임에도 XK120과 같은 시속 193km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1951년에는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에 참가하기 시작했고 1955년에서 1957년까지 3회 연속 우승하며 신흥 강자로 떠오르죠. 그리고 1960년 투르 드 프랑스 투어링카 부문에서 첫 승전보를 올리며 브랜드 가치는 점점 높아져갔고 영국의 최초 자동차 메이커인 데임러까지 인수하며 자신들의 영역을 점점 더 확장시키죠. 이때 제규어의 최고 걸작이자 가장 아름다운 클래식카로 손꼽히는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차는 바로 제규어 E타입. 항공기 엔지니어 출신 디자이너 말콤 세이어의 공기역학적이고도 유려한 스타일을 가졌고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 투르 드 프랑스를 석권했던 선대 차량들의 강력한 성능까지 물려받아 당대 최고의 스포츠카로 이름을 알렸죠. 이 차는 3.8L 6기통 엔진을 장착하고 240마력이라는 힘을 내며 시속 240km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초 이하의 제로백을 가졌죠. 그런데도 비슷한 성능을 내는 페라리, 에스턴 마틴, 메르세데스 벤츠에 비해 반값에 팔았으니 인기가 없었습니다.
없을래야 없을 수 없었죠. 그리하여 1961년 제네바 모터쇼에 출품되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줄을 섰고 1974년 단종 때까지 무려 72,500대가 팔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사실 이 사이에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타입 개발 도중 의문의 화재로 하나뿐인 공장이 전소되어 모든 연구 자료와 개발 설비들이 재가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타입은 선대 레이싱카로 이름을 날리던 D타입의 알루미늄 모노코크 구조, 즉 분사 엔진, 5단 수동 트랜스미션 등 신기술이 대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제규어는 공장이 불타 없어지며 차량들을 생산하지 못해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한 도산 위기에 처한 상태였죠. 그래서 방향을 선회해 기존 생산 중이던 XK150의 엔진 배기량만 늘려 저속에서의 토크를 강화하고 구동계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합니다. 그런데 웬걸 엔진 덕에 휠베이스가 길어지고 저속 토크가 강화된 덕분에 일반인이 일반 도로에서 타기에는 더욱 부드럽고 편안해 훨씬 매력적인 차가 되었다는 후문이 있죠. 아무튼 제규어는 이렇게 꽃길만 걷나 했는데 기쁨도 잠시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1966년 재정난으로 브리티시 모터 코퍼레이션에 합병되면서 경영진이 여러 차례 바뀌는 수모를 겪었고 회사의 이름 또한 제규어를 버리고 브리티시 모터 홀딩스로 바뀌어 버렸죠. 1968년에는 또다시 영국 자동차 메이커인 레일랜드와 합병되었으며 이때 XJ6라는 세단이 만들어졌는데 이후 새로운 차량을 개발할 여력이 없어 30년씩이나 사골처럼 우려먹을 수밖에 없었던 흑역사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1972년 창업자이자 황금기를 이끌었던 윌리엄 라이온스가 은퇴하면서 제규어는 암흑기를 맞이하였고 XJ12, XJS와 같은 모델을 출시하지만 합병 여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탓인지 품질과 신뢰성에서 낙제점을 받았죠. 당시 영국은 자동차 시장 크기에 비해 굉장히 다양한 메이커들이 존재해 툭하면 출혈 경쟁이 일어나기 일쑤였습니다. 한때 정상을 찍던 자동차 생산 대수가 서도 프랑스, 일본에까지 밀려나기 시작하자 1968년 영국 노동당 정부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막고자 레일랜드 모터스를 설득해 영국의 대다수 자동차 메이커들을 레일랜드 이름 아래 통합시켰고 이름 또한 브리티시 레일랜드로 변경하게 되죠. 제규어 역시 마찬가지였고 제규어가 속한 브리티시 레일랜드는 영국 자동차 시장의 36%를 차지하며 영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되고자 했으나 한 지붕 아래 모인 다양한 메이커의 경영진들은 하모니가 아닌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차기 자동차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서로 간섭되는 세그먼트의 차량 개발을 막기 위해 개싸움을 펼치기도 했고 제규어 XJ를 밀어주기 위한 제규어 경영진들의 횡포로 로버사의 P8이라는 차량 개발이 드랍되는 등 아주 먹같은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죠. 막장 쇼를 선보이던 브리티시 레일랜드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결국 부도 직전까지 갔다가 영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유화되기에 이르렀지만 반등의 기미는 없이 더욱 상황이 나빠져갔고 1984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브리티시 레일랜드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영국 정부는 돈 먹는 하마 같은 이 대기업의 분해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규어는 포드에 매각되었으며 잠시 에스턴 마틴과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지내게 되었죠. 이때 나온 차가 제규어 S타입, X타입인데 S타입은 중형 모델로서 포드사나 링컨 브랜드의 LS 플랫폼을 공유하였고 X타입은 유럽 포드의 대중 차량이었던 몬데오의 전륜구동 플랫폼을 공유하며 탄생하였습니다. S타입은 기아 오피러스가 카피했다는 차량으로도 유명하죠. 이 두 모델 모두 포드의 생산 기술을 적극 사용해 그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을 뻔했으나 제규어를 타려면 적어도 2대가 필요하다는 당시의 말처럼 그 품질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대부분이 포드의 부품을 사용한 탓에 제규어의 탈을 쓴 포드라는 이미지로 낙인 찍히며 브랜드 가치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이 같은 이유로 X타입은 혹평을 받으며 2009년 단종에 이르렀고 이후 X2가 나올 때까지 후속 차량이 없는 공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포드의 재정 위기로 다시 제규어는 매물로 나오게 되었고 이때 제규어를 찜한 기업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자동차 기업 타타였죠. 인도를 통치하던 영국의 메이커였던 제규어로서는 매우 굴욕적인 상황이었지만 비즈니스의 세계는 냉정했습니다. 2008년 제규어가 랜드로버와 함께 타타 자동차로 인수합병된 후 제규어를 새롭게 변화시킬 구원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한때 에스턴 마틴에서 DB7 뱅퀴시를 디자인했던 이안 칼럼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자신이 어릴 적 꿈꾸던 자동차였던 제규어의 스카웃을 받은 이안 칼럼은 수석 디자이너의 자리로 옮겼으며 전통이라는 그물에 얽매여 방황하던 제규어의 디자인에 현대적이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선사하며 완전히 새로운 제규어를 만들어내게 되죠. 2007년 발표한 CXF 컨셉을 기반으로 S타입의 후속 XF와 5세대 XJ를 내놓아 제규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고 XJ는 정말 아름다운 선과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아이코닉한 원형 기어 셀렉터를 선보였으며 포드의 243마력을 내는 2.0L 에코부스트 엔진, 푸조의 207마력을 내는 V6 커먼 레일 디젤 엔진을 들여와 신형 차량에 탑재했습니다. 현재는 인제니움이라 이름 붙여진 자체 개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죠. 2011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는 CX16이라는 컨셉을 내놓았는데 이는 현 F타입의 전신이 되었으며 이안 칼럼의 디자인 철학이 담긴 이 차는 2013년
2012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봐도 디자인만큼은 참 멋지죠. 또한 제규어도 SUV 선호 트렌드에 따라 SUV를 내놓는데 이 차는 제규어 브랜드의 첫 번째 SUV이며 F-Pace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2017년 세계 올해의 자동차 및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으로 꼽힐 만큼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인정을 받을 만한 차였죠. 이후 소형급 SUV인 E-Pace, 전기차 I-Pace 등 다양한 차종을 내놓으면서 점유율 상승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외에도 새롭게 재탄생한 XK 시리즈의 고성능 버전인 XKR은 007 Another Day에 등장해 본드카에 맞서는 악당 역할에 충실했고 이때부터 악당인데 꽤 매력적인 악당이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이후 에스턴 마틴과 제규어의 대결은 007의 전통으로 여겨지며 007 스펙터에서는 CX75 컨셉, 최근적인 007 No Time to Die에서는 세단인 XF가 사용되며 007 PPL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졌죠. 하지만 이런 히스토리에도 불구하고 독일 3사에 완전히 밀리며 세단, 특히 XE와 XF의 판매량에서 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내구성 품질에서만큼은 항상 뒤에서 1, 2, 3등을 놓치지 않는 등 품질 서비스 문제로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죠. 고통을 받고 있다기보다는 오너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게 맞는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2025년 전기차 생산에 집중한다며 XK와 F타입의 후속 모델 계획이 없는 상태이고 플래그십 세단이었던 XJ의 전동화 계획이 기술 수준 문제로 물거품이 된 탓에 이 전동화 플랫폼을 수평 전개하여 다른 세그먼트에도 적용하려던 계획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졌죠. 그리하여 제규어의 전동화 계획은 붕 떠버린 상태이며 과연 2025년까지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될지 알쏭달쏭한 상황입니다. 긴 시간 동안 헤리티지를 가진 것은 분명하나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안타까운 브랜드 제규어. 앞서 말한 품질과 서비스로 인해 감가율이 매우 높다 보니 완벽한 디자인이라 칭송받던 F타입의 중고차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구미가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광고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운전을 조장한다는 영국 광고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송출이 금지된 비운의 광고입니다. 저는 이것만큼 제규어다운 광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톰 히들스턴의 섹시한 목소리가 더해진 이 광고를 마지막으로 본 영상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규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royal throne of kings, this sceptred isle, this earth of majesty, this seat of Mars, this other Eden, demi-paradise, this fortress built by nature for herself against infection and the hand of war. They say Brits play the best villains. But what makes a great villain? Firstly, you need to sound distinct. Speak with an eloquence that lets everyone know who's in charge. Gentlemen. Excellent. Now, a villain should have style. The suit should always be bespoke, razor sharp, like your wit. It's important that a villain has the means to stay one step ahead. World domination starts with attention to detail. Take this tiny switch, for example. It changes everything. Now brace yourselves. This happy breed of men, this little world, this precious stone set in the silver sea, against the envy of less happier lands, this blessed plot, this earth, this realm, this England. It's all mine.